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3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넷플릭스입니다. 매력적인 가격으로 돌아왔다. 간밤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빅테크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가 오펜하이머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최근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목표가가 $400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주가 자체는 오늘 한 3% 정도 반등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마 월요일부터 아마 이런 흐름이 좀 이어져 왔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네. 월, 화, 수 정도가 넷플릭스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GPT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덜 빠지거나 약간 물론 주가 크게 올라간 건 없지만 예. 좀 나름은 선방하는 정도 느낌을 그렇죠. 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흐름에서 큰 그림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펜하이머에서 얘기한 건 이런 거죠. 이분은 워낙 이제 좋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넷플릭스도 안 좋게 보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이분 표현 들으면 진짜 절호의 매수 기회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빅테크의 선호도가 분명히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이분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아이디 공유죠. 그 아이디 공유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도 발표가 안 된 거로 제가 네네. 알고 있는데요. 나오면 막 많은 분들이 설왕설일 겁니다. 끊는다, 맞아요. 안 한다, 막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미국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런 걸 했겠냐는 거죠. 그 회사 입장에서 이런 거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가입자를 주면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고 경영진이 물론 결정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렇지만 있죠. 자기네 생각하기에선 일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 그들의 의견을 저는 뭐 존중하는 편이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애널리스트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도 차이도 다 다를 거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뭐 해외에서도 뭐 몇 위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거가 좀 더 글로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안 봤지만 주위에서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젊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가 저 지하철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전 대화가 안 통해서 봤어요. 딱 그런 느낌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가 좀 그런 게 큰 게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중남미나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강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같이 좀 동료식 이런 것들 같이 보자. 다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남미에도 이제 특히 K-팝, K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보면 이들은 목표 주가를 $415까지 여전히 제시를 하고 있다고 예.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월가 의견이 전부 다 그러냐? 그렇진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수가 17명, 중립이 16명, 매도가 2명 있습니다. 전체 35명 중에 물론 전체적인 평균 의견 매수 의견이고 목표 주가는 $350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더라도 현재 주가보다 뭐 15, 16% 위에 있는 거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주식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분명히 불마켓이 아니라 베어마켓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불마켓이라는 것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주가보다는 큰 꿈을 갖고 계속 주식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어찌됐건 베어마켓입니다. 베어마켓은 사람들이 이게 주가 크게 안 올라갈 건 알아요. 다만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 가면 버티겠거니 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기다려보자는 선이 바로 자주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넷플릭스의 적정 주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모닝스타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란 선이 기본적으로 적정 주가인데요. 작년에 이제 크게 이제 떨어졌죠. 작년에 이제 가입자가 이제 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많이 하다가 이제 가입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2분기 이후에 증가하면서 계속 올라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1월 들어서는 상당히 다시 붙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붙어 있거든요. 물론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갖고 갈 만하지만 좀 매매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가는 지금 적정 주가 수준에 딱 그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엄청 싸다라고 얘기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다 지금. 그런 것은 여전히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 잠시 전 코너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알파벳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정도가 훨씬 크다라는 것도 그러네요.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개과서는 좋지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금제에 대해서 설왕설래는 좀 있습니다만 동은이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시장에 동은이가 또 더글로리가 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은 포르티스입니다. 괜찮은 유틸리티주 어디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에서 빅테크주와 함께 튼튼하게 좀 버티고 있는 섹터를 하나 더 꼽자면 역시나 유틸리티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기반의 전기가스 업체, 주가도 또 3일 연속 상승이고요. 뭐 유틸리티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포르티스를 선정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포르티스라고 얘기하고 뭐 포르티스는 우리나라 쓰기도 하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유틸리티는 분명히 11개의 공식적인 섹터, 글로벌 기준이거든요. 글로벌 산업분리 11개의 기준 중에 분명히 하나의 섹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준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비중이 엄청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비중이 적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P 500 전체 중에서 한 2%,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딱 말씀드리면 이게 성장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 가스, 수도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에 익숙하신 분이나 우리나라에 주로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흥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딱 쉽게 얘기하면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유틸리티라는 기업 자체가요. 굳이 따지면 뭐 한국가스공사 뭐 요 정도. 그런 거죠. 네.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건 이제 에너지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네. 여하튼 뭐 유틸 딱은 한두 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떤 성장성보다는 이제 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맞습니다. 뭐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뭔가 조금 수익성보다는 약간 국민 복지를 위해서, 국민 복리를 위해서 쓰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갖고 계실 그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배당이다, 뭐 이런 것들의 생각을 갖고 계실 것 예.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는 대부분의 국가 선진국들은 일단 민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회사도 민영화돼 있고 가스 회사, 전력 회사는 이게 민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기반을 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그래서 포티스란 가스 전기 회사가 있고 네네. 그 옆에 바로 옆집은 다른 걸 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래요? 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한 지역을 잡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기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경쟁사가 들어와서 오늘부터 수도 업체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전력회사, 가스회사, 그리고 청소를 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쓰레기 수거를 대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지방자치 구청에서 용역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은 그게 다 민간업체들이야. 그것도 역시 한 번 하면은 잘 안 바뀌겠죠. 그거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우리를 보면 구청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 물론 그거는 산업재로 분류되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일단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캐나다에서 최대 전기가스 회사가 되겠고 여기 그림 보시면 왼쪽 그림에 자그맣게 나오지만 미국도 하고 물론 미국이 캐나다가 제일 많이 하지만 캐나다, 미국 저 밑에 뭐 캐리비안 이런 쪽까지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럼 주력은 이제 캐나다의 대부분의 지역을 여기서 딱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가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말씀하셨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론 전기값이 올라가고 가스값이 올라가고 해서 약간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안정적으로 그냥 완전히 독과점적인 사업을 갖고 그렇겠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런 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고객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 주식은 물론 캐나다 회사지만 캐나다 회사의 대부분은 듀얼 리스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리스팅이라는 거는 뉴욕 증시에도 상장돼 있고 캐나다는 토론토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증시 상장, 캐나다 증시로 그걸 듀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캐나다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론토에만 상장돼 있다 그러면 매매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요. 그렇겠죠. 대부분의 이제 큰 것들은 뉴욕에 같이 상장돼 있고 특히 어떤 기업들은 또 뉴욕에만 상장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 제가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또 뉴욕에만 상장돼 있고 쇼피파이 같은 건 양쪽에 다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셔야 되겠는데 여튼 이거는 듀얼 상장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상장돼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오늘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크레딧 바로 없어요. 오늘 매수견을 여전히 제외하긴 해요. 목표 주가를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예. 같은 건데요. 61달러에서 61달러, 1달러 정도로 상향했어요.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서 여러분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주식이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작년 9월에요. 작년 9월에 배당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49년째 배당 인상을 아, 좋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게 이거는 캐나다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귀족들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 미국 기업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갑니다. 어찌됐건 이 그림은 배당금의 그래프입니다. 배당금을 계속 올려놨고요. 특히 2번 정도는 또 특별 배당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단한 기업이죠. 어찌되었건 배당을 줬고요. 이미 작년에요. 앞으로 2025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2022년 하면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최소한 3년 동안은 연 6% 배당 또 예고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정된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참고적으로 그래프를 한 2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 약간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딱 포르티스랑 한국전력의 5년짜리 차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것이 포르티스고요. 그 5년 동안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등락이 있었지만 25% 올라갔고요. 한국전력은 아쉽죠. 45.9%가 빠졌습니다. 뭐 이유는 우리가 차치하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티스는 앞서 그렇게 배당을 계속 올려줬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배당 수익이 낮은 것들 많이 올려줄 수 있는데요. 이게 배당 수익이 낮느냐, 낮으냐. 지금 오늘 현재요. 포르티스의 배당 수익률은 연 5.59%를 주면서도 저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기 여러분을 보시는 그 5%, 25%의 그래프는 배당이 포함 안 된 그래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5% 줬다 그러면 또 아실 거 아닙니까? 25% 플러스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전력의 배당 수익률 한번 표를 한번 제가 이거 좀 마음이 아픈 건데요. 최근에 5년 동안에 3년을 배당을 안 줬죠. 이게 요즘도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적자 났으니 못 주고 뭐 이런 거 아닌데요. 딱 그런 차이다. 이게 국영 거의 나라에서 하는 기업과 민간 기업의 차이다. 그러니까 누가 경영을 잘했는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겠고요. 다음은 2번째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파괴하는 그림입니다. 어떤 거죠? 이거는 기술주랑이요. 유틸리티의 그 섹터 ETF가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 중반에 나왔기 때문에 한 2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기술주가 훨씬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주가 한 450%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한 150%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기술주가 엄청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자이면 기술주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데요. 문제는 저 그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건 배당이 포함된 겁니다. 아. 배당을 포함해서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틸리티가 꾸준히 가죠. 거의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기술주는 등락이 있으면서 최근에 그런 상장 이해 보면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그런데 많은 분들은 배당을 우리가 무시하고 기술주는 무조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포르시티도 포르티스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을 좀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배당이란 걸 더 중시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것을 갖고 간도 좋은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와 유틸리티까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2가지나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마지막 하스탁은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항공주.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냥 하락도 아니고요. 하루에 뭐 4, 5%씩 빠지다가 장중에는 간밤에 8%까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행을 덜 가겠어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도 직접 얘기를 했더라고요.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다고. 네,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초 흑자를 예상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흑자를 예상했었는데 좀 주당 손실이 마이너스를 얘기했으니까 이건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거라고 일단 먼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행 자체가 줄어들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행은 엄청 요번에 늘어나는데 문제는 항공주가 진짜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이나 하면 바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 이렇게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많은 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앵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와이를 가거나 예를 들어 일본을 가고 특히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가는데 나는 무조건 대한항공을 타겠다.
누가 뭐래도 아시아나 타겠다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요. 그런 분들은 거기 직원들이 직원들. 그렇겠죠. 직원들이나 그런 거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업이라는 것 자체는 가격이 어떤 수요가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항공요금이라는 거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항공요금은 진짜 대한항공 회장도 모른다는 얘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그래요? 정도로 수많은 변동이 있다는 거죠. 그 가격 자체가. 물론 대한항공이나 그 높은 분들은 원하는 대로 가겠죠. 그래서 보통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항공요금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요즘 최근에 지금 항공료가 좀 올라갔지만 티켓값이 올라갔지만 올 여름 가을을 보면 한 5월부터는 조금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그래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또 항공이 많이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공급이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제주도는 또 올라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공 요금에 대한 것은 무한 경쟁하는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항공 업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분명히 좋아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특히 미국의 항공주는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 1월에 아주 엄청난 추위가 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비행기가 연착되고 결항되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국내에서 다닐 때 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짐을 못 찾거나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옮겨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해외는 워낙 크다 보니까 비행기를 옮겨 타는 분 때마다 짐이 늦게 오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갔을 경우에는 별로 보상이 없지만 내가 집이 아닌 곳에 비즈니스를 갔는데 짐이 안 오잖아요. 예. 그럼 보상이 보통 $1,000까지 해줍니다. 오. 그러니까 물론 그 산 거에 대해서 리임버스를 해주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엄청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여행업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항공주로 가는 건 전 기본적으로 유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리오프닝하면 항공주를 당연히 바로 떠올리던데 미국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증시가 좀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항영 위원님의 인사이트가 또 굉장히 필요한 시간인데요. 어떤 인사이트 가져오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공포지수 급등 시기 주목할 만한 종목은 이럴 때 또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앞선 코너에서도 유에스닥의 안동회사가 저 빅스를 잠깐 얘기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잠깐 아주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 옵션에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것을 갖고 만들어내는 예. 기계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게 다시 한번 10%까지 올라가면서 예. 26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연말 이후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건데요. 저는 시장이 좋고 나쁜, 물론 이제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주가 떨어질 확률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만 냉정히 보면 위아래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워낙 그런 위아래를 따지기 때문에 공포지수, 변동순수가 올라가는 것은 주가의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걸 해야겠느냐? 네. 그러면 항상 과거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P 500, 1500, 1등부터 1500개의 구성 주식 중에서 향후 과거 10년간요. 월간 VIX, 공포지수가 최고로 올라갔던 10번의 시기에 월간 단위로 어떤 주식이 강했느냐를 한번 찾아본 흐름이 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로 하나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표로 그냥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조금 더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공통된 특징은 순현금 흐름이 뛰어난 주식들이 대부분이었고 앞서도 얘기했던 유틸리티나 식료품, 주류기업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또 현금이군요. 첫 번째 예. 주식은 PG입니다.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기반 그 다른 지역도 하지만 전력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EQT도 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기업이 되겠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좀 나가서 하면 술도 마시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맥주 회사의 대표적인 게 몰슨 쿠어스입니다. 예. 버드와이저도 있고 몰슨 쿠어스인데요. 몰슨 쿠어스의 그 심벌은 한번 아시면 잊어버릴 수 없죠. 탭입니다. 탭. 탭이란 게 이제 그 생맥주에서 따르는 거. 맞아요. 예, 네. 그 탭이거든요. 탭이 이런 것들이 과거에 강했다는 얘기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 안 쓰지 않습니까? 써야죠. 예. 이게 베스 앤 바디 웍스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잼 발라 먹어야 된단 말이죠. JM 스모커스. 그리고 H&M 블랙 이건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지만 회계 그 여러분들이 세무 보고할 때마다 쓰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회계 관리, 사무소 뭐 이런 쪽이 하는 거고 예. 온라인도 같이 하는데요. H&M 블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금이 좀 빵빵한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유틸리티 혹은 뭐 필수 소비재 이렇게 엮을 수가 있겠네요. 앞서 보여드렸으니까 캡처해서 유용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이항영 월가이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